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따로 리뷰를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공지를 했었죠. 그동안에 계속 저녁 때 리뷰를 이제 찍어 오다가 연말 기준으로 종료를 하고 이제 올해 1, 2월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리뷰를 이제 녹화를 따로 해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공유를 안 해드리고 일부만 공유해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파생반 정회원방에만 카페에다가 공유해드리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리뷰가 업로드가 안 되네 하셨던 분들은 지금 파생반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정회원방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리뷰를 찍게 되면은 장을 보고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기존에 좀 점검할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서 따로 예외적으로 좀 녹화 방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4분인데요. 좀 전에 나온 속보로는 미국과 이스라엘 또 공습 재개가 되면서 나스닥이 좀 더 빠졌다 해서 지금 마이너스 2.2%를 넘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야간 선물도 무려 종가 대비 거의 40포인트 가까이 더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죠. 오늘 장 어떻게 봤고 또 어떻게 풀어갔고 또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지 하나씩 포인트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두서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만의 이제 제 방송만의 특징 개성을 살려서 또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에 계속 반복했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초강세 랠리 장세. 이제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일단 핵심이었죠. 뭐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게 뭐 계속 유효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1월 27일 양봉 자리에 주목하자를 계속 적어드렸고요. 자, 그게 자, 1월 27일의 양봉 자리는 자, 여기입니다. 굉장히 멀죠. 자,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두 번이나 지켜왔죠. 즉, 그 뒤에 2월 6일에서 9일 사이의 갭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를 단계적으로 주목하자 했습니다. 자, 저 자리를 지켜낸 이상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끝인가요? 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흔드는 과정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이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다 정도로 풀어가야겠죠. 네, 주야간 선물이 진폭 10에서 30포인트 이상이 자주 나오는 쉽게 나오는 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니까 그 점을 당연히 주의해야겠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뭐 한 번에 50포인트 정도 대 이상으로 진폭이 나올 수도 있는 점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언급도 드려왔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나스닥이 0.92%, 월요일에는 선방에서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사실 이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입장과 또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격하게 그동안 원탑으로 글로벌 원탑으로 올라갔던 만큼 또 조정 받을 때도 조정 압력도 원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레버리지도 많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털어낼 필요가 또 있기도 했었죠. 쉽게 생각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이제 당연히 이럴 때 이제 경각심을 좀 갖고 또 대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좀 털어낼 필요가 있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뭐 무슨 잡주처럼 뭐 외봉으로 막 쭉쭉 내려오고 그럴 것까지는 지금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그만큼 강했던 만큼 조정폭이 클 수 있으니까 거기서 꼬이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이 우리 0.4%가 이제 빠졌던 이후에 이란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파락 출발했고 1.82% 하락 출발 이후에 매도 사이드카를 거쳐서 폭락했고 종가는 8.34% 하락했었습니다. 이후 야간에 30에서 40포인트 가량이 추가 급락했고 현재는 한 34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네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언급을 드린 자리, 정혜원방에 또 언급을 드린 자리가 820포인트 라인입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공간이 남았는데, 여기 순간적으로 찍었던 거는 가격 제한폭 풀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801을 10계약 정도만 가볍게 찍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처럼 상방 제한폭 풀릴 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찍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예, 그래서 시스템 이제 기계적인 물량이 순간적으로 나온 거라 이제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제외하고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봐야겠죠. 859.4로 끝이 났는데, 6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한 860, 40포인트 정도의 공간이 일단은 첫 번째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야간에다가 지금 또 찍고 왔어요. 이미 지금 야간 저점이 819.2인데 그 자리를 일단 찍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살리는지 첫 번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길이 이제 752, 718에서 720 정도를 열어둬야 된다 정도로 이제 제가 기준을 잡아서 보고 있고요. 이제 매물대나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규장에서만 코스피 시총이 377조 원이 증발했고, 코스닥이 30조 원 증발했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1994년 이후 역대 13번째 큰 하락이고요. 진폭 기준은 최대폭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27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이 콜옵션이 2,830억, 풋옵션 1,349억 나오고 있는데, 워낙 옵션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같은 거래량으로 블록딜을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2, 3천억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거래, 대량 거래라기보다는 대규모 거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3월물로 블록딜이 쌓인 것도 있지만 주로 6월물에다가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이 다음에 2월 27일 기준 예탁금은 118.7조 원으로 120조 원을 이제 넘나들 정도로 올라왔는데, 또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제 110조 원 언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만큼 또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을 하기 위한 예수금이 30조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9조 2천억 원으로 지금 신기록을 기록해 있는 상태고요. 신용 잔고 또한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32조 7천억 정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뭐 지금 시장의 규모로는 진짜 어느 정도는 또 감내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오늘 이 차트가 밑꼬리를 달았던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량을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릴레이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권은 실패를 했지만, 물론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란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콜옵션 릴레이 현상을 끊지 않았다라는 것이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820을 찍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20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공간이 좀 더 바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게 시차를 두고 열리게 된다면 반등 후에 빗각 라인과 맞춰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 시나리오구나,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이대로 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플랜 A, B, C 대로 대응을 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고 내가 오늘 장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만 판단할 수 있고 대응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은 파생반 이제 정규 회원방, 제가 이제 장중에 하는 생각들을 라이브 방송으로도 언급을 드리지만 그 이상으로도 계속 정리해가지고 이제 글로 정리해서 볼 수 있게 이제 글로 올려드리는 반이죠.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내용이 조금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정리가 안 되면서 그냥 썼어요. 그래서 오타가 많이 났을 수도 있는데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뭐 워낙 움직임이 오늘 컸으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계속 보내드려야 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그 중에서 오늘 오후장 점심시간 이후로 몇 가지만 좀 먼저 짚어보고, 이제 그걸 토대로 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인트로. 자, 보시면은 이건 파생반의 글 중에 12시 16분 글부터 좀 보는 건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보네요.
12시 13분 봉으로 다시 볼벤 하단 안으로 진입했다. 일단 오전장을 이제 지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점심시간 때였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7%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가던 때였고, 즉 20만 원을 위협하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12시 13분에 여기서 이제 볼벤 안으로 다시 진입했던 것. 자, 중간에 볼벤 안으로 진입했던 시도했던 흔적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의 연속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침에 시가봉 상단을 오늘 계속 넘어가지 못했던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 여기 검은색 라인으로 아예 그어 놓잖아요. 오늘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넘어가면 시장의 상승세로 바뀔 수 있지만 뭐 이평 뭉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도 사실 단계적으로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시가봉 상단을 넘어가야 한다가 1번이었죠. 근데 그것마저도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봉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엔 끝내 못했네. 그러면 상방으로 전환은 없겠네. 하방으로 전개만 있겠네. 볼벤 같이 태우면서 하방으로 터지겠네. 중간에 반등 시도 있었지만 그때 왜 그런지 밑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거 반등 왜 나가는지 여기 밑에 먼저 볼게요. 12시 30분 이후 위클리. 자, 여기 보면 돼요. 위클리 개인 품매도 청산이 일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제예요? 자, 11시 이때가 아니라 뒤에네요. 뒤에. 자, 여기입니다. 12시 여기네요. 자, 쭉 내려오다가 요 자리. 제법 큰 반등이 있었던 요 자리죠. 자, 여기 볼벤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위클리 개인 품매도를 하던 입장에서는 오늘 손실이 몇백 퍼센트, 마이너스 몇백 퍼센트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엔 항복이 나오게 됩니다. 풋옵션이 커지니까. 항복이 나오면서 갑자기 풋옵션,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위클리 풋옵션 개인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품매도를 순식간에 청산을 하고, 물론 신규 매수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청산이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표시됐었죠. 그래서 일부 항복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항복하는 순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법 컸어요. 이게 17포인트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오늘 만기 상품에 대한 한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등 그리고 항복 자체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체로의 반등이다. 오늘 만기로 끝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이거를 생각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다만 그게 콜옵션 70억대 매수를 이기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콜옵션 70억을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녹여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개인들이 콜에 몰렸던 것을, 개인들 포지션이 오늘 오로지 상방이었어요. 위클리에서. 당연히 이 콜옵션을 녹이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방으로. 그 다음에 양매수를 가냐 마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냐 마냐였는데 오전에는 그래도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개인들 풋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서 콜옵션 위주로만 갔습니다. 근데 순간 풋옵션 매도가 청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등이 시도됐던 거죠. 하지만 콜 70억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 물량에 대한 반응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제법 컸던 겁니다. 움직임이 워낙 크니까, 진폭이 워낙 크니까 이런 반등도 클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제가 피보나치를 잡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이거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여기서 한 저점이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일단 피보나치를 좀 잡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당일 피보나치를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잡았다면은 텔레그램에도 파생반에도 그거를 기록을 해드렸을 거고요. 어디까지 이제 한번 체크를 할지에 대해서. 자, 다시 위에 보면은 오늘 12시 20분에 사이드카로 5분간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 사이드카 걸렸었죠. 사이드카의 조건은 일단 첫 번째로 사이드카 걸리는 조건은 코스피 선물이 마이너스 5% 이상 넘어간 상태로 1분 이상 지속된 것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발동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6% 이상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이 될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사이드카 걸렸었고, 그 사이드카 걸리면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매도돼서 그런 거면, 하락해서 그런 거면은 프로그램의 매도 효력이 5분간 정지가 되고 다시 풀립니다. 매수인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풀리겠죠. 그래서 정지되었던 프로그램의 매도도 풀리면서 다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서두르게 되면 심리를 계속 무너뜨리게 됩니다. 잠깐인데도 거의 10포인트씩 움직이는 장세가 됩니다. 하락으로 계속 보더라도 대세가 하락이니까 수급이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 물론 마지막에는 쭉 회복시키면서 끝났지만 당일 물량을 줄이면서 끝났지만 하루 종일 매도를 이어갔고 프로그램도 하루 종일 매도를 이어갔기 때문에 무려 3조 원으로 끝난 만큼 그다음에 현물 외국인들 5조 4천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오늘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방으로 가고 싶은데 괜히 서두르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 걸려들면은 이게 순식간에 10포인트, 15포인트, 17포인트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을 보고 여기서 힘이 좀 빠지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본다면 좀 더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그런 이제 올랐을 때 이런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제 네이버 카페 가보시면 또 오늘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들 내용 중에서 살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카페 오늘 가서 다 같이 카페 가서 한번 보세요. 전체 글보기 가가지고 보면 자 카페에 가서 보시면 오늘 여기 보면 원희님 오늘 실투 오랜만에 실투 들어가셨는데 보시다시피 딱 방금 그 자리잖아요. 제가 언급드렸던 방금 그 자리 이렇게 오늘 하방으로 대세 파악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데서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반등이 나온 다음에 좀 주춤거리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간다면 오늘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하방으로 좀 수익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잖아요. 중간에 반등에 괜히 반응을 하게 되거나 물론 뭐 롱포지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7포인트나 움직이고 그러는데 여기도 14포인트고 롱도 공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롱은 일단 오래 볼 수는 없는 거였고 볼벤 하단 들어올 때 정도 숏 정리하고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오래 보는 것은 이제 숏포지션의 날이었죠. 오전에는 좀 그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서 풋옵션 숏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셨던 원희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이제 릴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연결해가지고 쭉쭉 ELW 풋을 좀 공략하셔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을 잘 포착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개파락의 위험한 구조로 간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었죠. 주말 리스크. 주말 리스크의 개파락 요거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리고 파생반을 공유드린 리뷰 영상에서 파생반에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여기다가 다 올려드려요. 장마감 플러스 트레이딩 리뷰 방송 여기다가는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다 공유됩니다. 26일은 아예 내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전체 공유가 있었고 그거는 여기 가시면 있어요. 장마감 리뷰 단독으로 트레이딩 리뷰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전체 공개방. 전체 공개방은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2월 26일이 여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공개되는 거 이외에 올라오는 거는 다 파생반에 여기다 올라옵니다. 리뷰가 앞으로 여기에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공개를 이제 여기다가 한번 이제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참고하셔서 릴리님께서도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공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여기 보시면 릴리님도 반등이 빨랐을 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뭐라고 했죠? 파생반에도 뭐라고 했죠? 추세가 바뀔 만큼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더 수익 보다가 쭉 수익을 보다가 챙겼다. 좀 더 보다가 네 그렇게 하셨다고 적어 주셨고요. 자 다시 이어서 남은 생존 트레이딩 리뷰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리뷰는 내일 거와 좀 묶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상 빨리 이걸 찍고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두르지 말자가 일단 필요했고 이게 12시 22분이었죠. 그 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3조 원 근접 중이었고 거의 이제 그게 마무리 단계였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12시 31분에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을 포기하고 오늘 위클리 옵션 제가 지난주에도 1000억 수익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170억 정도 들어오는 거는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전손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 오늘도 포기하고 기존의 선현물 고가 매도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 위클리 옵션으로 상승 쪽에 계속 베팅은 릴레이로 들어가고 있지만 고가에다가 선현물 매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챙기지 않아도 1000억 벌고 170억 날리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한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7% 기준을 계속 지난주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7%가 안 되는 수준이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발 매수 힘이 계속 들어오기가 쉽다. 일단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3에서 5% 정도 하락까지는 그동안 계속 받아줬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잡아먹기 좋아요. 근데 시장이 매도세가 더 강해서 7%대를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벌써 7%야, 좀 불안한데 조금만 기다려볼까 하는 후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의 강력도가 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밀릴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매도만 있고 매수는 대기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8시까지 7%에서 2배가량 14%까지 하락했죠. 그래서 그 7% 기준을 지난주까지 정말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기 자금은 즉각 방어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려 하겠죠. 요거 항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밑에 그 다음에 위클리 887.5 풋 거래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청산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밑에 잘리는구나. 이렇게 네, 요거는 이따가 한번 더 언급을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도 언급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컷으로 이렇게 파생반 내용 이제 1시 12분 위클리 포지션 한번 올려드렸고요. 자, 외국인들이 위클리를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조금 반등을 줘야만 위클리에서 손실을 축소할 수 있었는데, 오늘 위클리 포기하고 선물 매도 쪽으로 지금 힘을 더 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실제로 손실을 더 키우면서 마감했어요, 위클리. 그러나 1,000억 벌고 한 20% 30% 내준 것밖에 안 됩니다. 개인들은 뭐 오늘 양매수 가지 않고 가는 척만 오전 했으나 가지 않고 콜옵션만 계속 땡겼죠. 풋옵션은 중간에 청산 항복만 좀 나왔던 거고, 금융투자는 목요일에 콜매도로 이번 주 승기를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좀 수익을 낸 거죠, 금융투자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 그 청산 못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왜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돼가지고 일부 풋옵션에서 지금 고장이 났었거든요. 오늘 청산 못하신 분들은 증권사분이 민원하시고, 한국거래소로 민원 게시판에 민원 넣으시고,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던 증거가 있어야죠. 신규 진입은 안 되고 청산만 통합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 남겨야 되고, 클릭해서 로그 기록 남겨야 되고, 그거 증권사에서 자료 따와야 되고, 시간과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녹음 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싸워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삼성전자가 20만원이 깨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됐는데요. 지난주에 V코스피 흐름으로 인해 한 번에 50포인트까지도 변동이 가능한 것을 설명드렸었죠. 현재 전일 종가 대비 1시 55분에 66포인트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가봉 상단 못 넘어갔던 고가 대비 52포인트. 자, 시가봉 상단 못 넘어간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가봉을 놓고 판단을 하는데, 자, 이 끝자락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끝자락까지 안 넘어간 게 이렇게 큰 변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상방으로 가지 않았던 거 하나 자체로도 오늘 반 이상 한 게 아니라 그게 다였어요. 그다음 하방으로 가냐 마냐가 이제 수익인 거고, 오늘 상방으로 반등으로 이제 공략을 했다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시가봉도 안 넘어갔는데, 시가봉 상단도 안 넘어갔는데, 이평라인 뭉친 자리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상방으로 볼 수가 있죠? 반등은 가능하죠. 밀렸을 때 반등인 거니까. 이렇게 볼벤 태우다가 멈췄을 때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었으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가능하나 크진 않았다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일봉상으로 다음 공간이 열리면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점인 820포인트 부근을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을 드렸죠. 주식반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야간에서 820을 찍고 지금 그 자리부터 1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쭉 올라와서 830까지 찍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야간에 찍었다. 그다음 882.5 위클리프 시스템 오류 나왔고, 892.5 위클리프도 시스템 오류 나왔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거래가 안 됐고, 특히나 오늘 굉장히 특이했던 게 등가를 거쳐왔던 862.5가 등가에서 위클리 옵션 거래량이 1계약밖에 되지 않았던 게 굉장히 특이했고요. 이건 뭐 LP 역할을 하지 않고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857.5 위클리 콜도 862.5 콜처럼 거래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 LP 역할 다 꼬인 것 같고, 거래소 시스템 마비 많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무슨 24시간 거래를 강행을 할까요? 좀 더 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장기간의 점검을 통해서 넘어가야지 그냥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이렇게 중요한 우리 개인들의 어떤 돈이 굉장히 크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는 신중히 정책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변화를 할 때 보일 때는. 그다음에 다음 거 보면요,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번째 위클리 풋옵션 개인 매도 포지션 항복이 나오고 있는 시간 2시
2분에 좀 추정이 됐는데 어디에요? 여기죠. 자,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시도가 됩니다. 위클리 여기 보시면 풋옵션 항복이 한 번 더 일어났죠.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때 볼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한 13, 4포인트 정도만 반등 나오고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써드렸어요. 위클리 콜은 70억이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일시적 반등에 가까운 모습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계속 쭉쭉 올라가는 거 그런 그림이 아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나 그 일시적인 반등이 평소보다 좀 강했던 거다. 14포인트, 아까 전에 17포인트. 그런데 전체적으로 막 5, 60포인트 움직이니까 60포인트 이상 움직이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 안 잡아드렸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네. 이 이후에 야간에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순간적으로 찍은 거지만 그 다음에 2시 4분에 직전 위클리풋 개인 항복되는 17포인트 가량 반등했다가 이번에 14포인트 움직였고요. 만기날에 위클리 옵션 등가에서 거래량 1위인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872.5 였는데 그때가 872.5도 사실 거래량이 자 위클리 872.5도 오늘 2시 35분 전까지는 거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2시 35분이 지나면서 2시 36분에 이제 거래가 풀리면서 그때부터 거래가 됐던 건데 이 거래되고 나서 밑에 이제 862.5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시 15분 개인 월물 콜매도 100억을 돌파했고요. 이거는 큰 손 중심으로 기존에 가지고 끌고 오던 콜옵션들을 황급히 청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945콜, 905콜, 850콜 등에서 이제 황급히 청산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2시 39분 보면은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4일 이후로 7%급 이상의 하락을 처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진짜 유의미한 움직임이다. 7% 이상 넘어가면 매수로 받아주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공포감에 대기하면서 매도만 이제 크게 남기고 투매가 일어나기 쉽다 이런 거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자면 1억 주 정도는 더 매도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49% 선의 비중을 체크하고요. 24년 하반기에도 외국인 잔여 매도 가능 물량을 계속 체크해 오면서 얼마나 매도할 수 있는지 계속 판단해 왔죠. 제가 그래서 56%대에서 49%대까지 외국인 삼성전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계속 강조드렸던 거.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기억나시죠? 그때 실제로 변동이 계속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비중이 56.4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거 49%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1% 변화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이동한다고 총 60억 주가 삼성전자 상장돼 있으니까 6천만 주 정도의 거래가 된다. 그러면 막 제가 3% 이렇게 갔을 때 한 3억 주 정도 54% 비중 남았을 때 가만히 있어봐라 한 5배 곱하면 3억 주 정도는 더 팔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팔았단 말이죠. 3억 주를 3억 주가 무슨 뭐 작은 숫자도 아니고 진짜 팔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3억 주를 팔았어요 이렇게. 뭐 굉장히 큰 숫자지만 연속적으로 팔자면 팔아요. 외국인들도 지금 여력은 49%선까지 한 1억 주 정도는 더 팔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물론 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외국인 다 팔았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그거를 진짜 돌아서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이때 코스피를 약 203포인트를 빼고 있고 실제로 더 많이 뺐죠. 7%짜리 이제 저항으로 바뀐 거 하락. 자 이렇게 이제 파생반 일부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요거를 포함해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해가지고 총정리 포인트 체크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연휴간 불안감이 쌓여서 한 번에 터진 날이 됐죠.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예탁금 추이가 크게 변화한 것이 아니기에 단기 낙폭이 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폭 자체를 먼저 앞서서 정하면 안 될 겁니다. 상승 시에도 계속 먼저 여기까지일 거다 너무 과하네라는 판단을 먼저 해서도 안 됐잖아요. 그거 했다면 벌써 큰일 났죠. 상승이 지금 생각 이상으로 뭐 엄청 뭐 1000포인트 때까지 상장될 정도였으니까 옵션이. 그런데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낙폭이 과하다는 판단하지만 그 과하다는 기준을 내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보여줄 때까지. 근데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야간에 820을 찍었던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820 찍고 830까지 10포인트 반등했는데 요 자리가 내일도 지켜진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조금 한숨 돌리고 가겠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수급 에너지 전환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전쟁 관련주들이 꺾이고, 특히 방산 ETF 지금 13.3% 오늘 상승했는데 화면 번호로 008G0 요거 가지고 흐름을 반대쪽으로 좀 봐줄 필요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하단부에서 차익 전환 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에서 제가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다음 첫 번째, 아침의 개파락은 불가피했죠. 방산주와 에너지주 등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방산 ETF는 13.3% 상승 마감했고, 여기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급등한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뭐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갈 정도로, 그리고 작은 종목들도 빅텍 같은 것도 상한가까지 도달했고, S51마저도 상한가 가고 그랬네요. 이후에 시가봉 이탈 나왔죠. 자, 아까 시가봉 자리, 자, 분봉 다시 살피면서 보시면 아침에 시가봉 아침에 시가봉 이탈됐다가 밀렸죠. 볼벤 안으로 들어오는 시도를 오늘 수차례 반복했죠. 그랬으나 시가봉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시가봉 상단까지 돌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가봉 상단을 넘어가지 못해 롱 포지션으로의 시가봉 상단이면 봉 상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봉을 형성한 그 상단 하단 기준을 놓고 봅니다. 윗꼬리 밑꼬리까지, 이거는 데이터상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가봉 상단을 넘어가지 못해서 롱 포지션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없었습니다. 롱을 공략할 이유는 없었고, 단기적으로 볼벤 들어올 때만 슬쩍 하다가 말아야 됐다 라는 거죠. 외국인은 이미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선현물 고가 매도를 시도해 왔으며, 상방은 위클리 옵션 콜옵션 릴레이로 5개월 이상 커버해 왔으며, 10월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1천억 선의 위클리 옵션 수익을 크게 기록을 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인들 위클리 콜옵션 매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하방 압력을 주면서 외국인 선현물 매도,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세가 증가한 날이었죠. 개인 코스피 현물 매수는 6조 원대까지 받았으나, 여기요, 삼성전자가 7% 하락률을 넘어가면서, 하이닉스도 그랬죠. 적극적으로 받는 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지면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점점 약화가 된 겁니다. 중간에 위클리 풋옵션 매도 포지션의 일부 큰손 주도 개인들의 청산 항복이 나올 때 제법 강한 반등을 시도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17포인트와 14포인트 두 번에 걸친 큰 반등이 나오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진행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피보나치 라이브 때 피보나치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점 인식 구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락 정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즉 없었고, 위클리 풋매도 항복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일시적 반등세일 뿐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했던 것들 지금 정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도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화 가능성 언급도 있었습니다. 처음 언급대로 4-5주 내에 마감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옵션 시장은 그보다 길어지며 4월 말에서 5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을 보면서 하락세가 더 강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지난주까지 제가 언급했던 내용 중 3개를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지난주까지 강조됐던 거, V코스피 지수를 고려할 때 하루에 50포인트, 지금 V코스피 지수가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 때 폭락이 나왔던 때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잠깐 V코스피를 차트로 좀 보고 가면은 이따가 V코스피 또 언급 드릴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62.98까지 튀었죠. 지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 71.75까지 넘어갔던 거 이후로 최대치죠. 만약 여기서 오늘과 같은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어요. 80포인트 찍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피크가 그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한 번에 과격하게 가면. 자, 그 다음에 다시 선물로, 그 다음에 그래서 V코스피 지수를 고려할 때 하루에 50포인트 이상의 진폭 발생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발생했죠. 60포인트 이상이 장중에 한번 나왔었고요. 전일 종가 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요일 시가가 개파락. 자, 여기서 이 상태로 끝났었잖아요. 자, 여기 가려보면은
이 상태로 끝났다가 이 상태로 끝나서 이제 본 거예요. 야, 이 추이는 지금 윗꼬리로 지금 고가를 돌파했었네. 만약에 여기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다면 제가 그 말씀을 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 봐라, 음봉 전환은 안 됐지만 여기서 한번 털어내는 흔적도 있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갭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갭자리에서 출발하면 더 가는 건데 갭자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이 몸통을 이탈해서 출발하면 밑으로 좀 공간을 열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이거를 언급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화요일에 시가가 개파락, 특히 2월 27일 몸통, 이 몸통 자리를 이탈해서 출발한다면 하락이 깊어질 수 있고 깊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이탈해서 출발했었죠. 갭 상승일수록 유리한 조건이었다, 전일까지는. 세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7% 이상씩 빠지게 되면 예탁금이 많아서 대기하고 있어도, 예탁금 110조 원대에 해당하는 그런 대기 자금들이 풍부하게 기다리고 있어도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공포감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럴 때 매도세가 강력하게 힘을 쓰면서 투매가 나오기 쉽고 일봉상 연속 하락이 출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7%를 기준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7%부터 더 하락이 강화됐던 거잖아요. 위클리, 외국인의 위클리 옵션 릴레이에 대해 직전에 위클리 콜옵션으로 1천억 가량의 큰 수익을 외국인들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위클리 옵션에서 170억 정도 들어온 거 매수 금액 전체를 전손 처리, 전액 손실 처리해도 충분히 고가 선물 매도 등으로 커버하고도 남을 것. 1천억 잃고 1천억 벌고 170억 내주는 거 충분히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 목요일에 애초에 170억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목요일에 170억 들어온다고? 에휴, 저번에 벌어둔 거 많은데. 이날이었죠. 이날 종가에 들어온 거잖아. 이날 목요일 종가에 들어왔는데, 야, 여기서 170억이 들어온다고? 야, 이번에는 전선 처리해도 외국인들 타격 없을 거다, 별로. 170억 이러면서 고가에다 매도를 했으니까. 170억은 위클리 옵션이든 매수 포지션, 옵션의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베팅한 것만 날리는 거예요. 꽝이 되더라도, 0이 되더라도. 지금 그거 외국인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 때부터 드렸죠. 이건 오바다, 그죠? 그러면서. 네, 실제로 전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손실을 봤죠. 자, 이제 7번째.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잡았었구나, 기존에. 자, 7번째. 100조 원대 이상의 시장 안정자금 투입한다고 했었습니다. 연휴 사이에 나왔던 거죠. 그러나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인지 일단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100조 원 투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집행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사전 구두 대응일 뿐, 실제 집행이 되면서 시장을 방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조건 또한 굉장히 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증안기금 같은 거는 진짜 조건이 굉장히 러프하거든요. 웬만한 하락에서는 잘 발동이 안 걸립니다. 오늘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의 유동성 투입도 5년간에 걸친 일정이라고 공개가 됐었죠. 따라서 시장 회복은 시장에 현재 들어와 있는 유동성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이 폭락했을 때였던 20년 3월 19일 이후로 V코스피, 즉 공포지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대기자금들은 시장을 순간 두려워하면서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시장을 손쉽게 생각한 굉장히 시장 껌이네, 그냥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은 그냥 수익을 주네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한 일반 개인들의 고레버리지 물량을 강하게 털어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무서움을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1년 1월 11일에 삼성전자 96,000원대 딱 찍으러 간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 계좌 트고 삼성전자를 매수했었습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4만원대까지 찍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밀렸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또한 그런 시장의 경각심을 또 나타내기 쉬운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시장에 돈이 많고 추세가 또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진폭이,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8번째, 이번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도 외국인은 왕고 위클리 콜, 막내가 지난번에 945 그거를 지금 죽인 거예요. 자, 지난번에 여기서 이거 시장 열릴 때 여기가 이제 막내콜 945까지 거의 결제 막 시도됐던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종가가
어떻게 됐죠? 946.85로 결국에는 막내콜 빼고는 다 결제를 했던 그때였는데, 상장됐던 그때 들어왔던 게 위클리 막내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하락 후 끝자락인 왕고 위클리 콜 가장 비싼 큰형님 왕고 콜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끝자락에서 끝자락을 공략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왕고 위클리콜인 865와 867.5를 중심으로 170억 가량을 또 매수했지만, 위클리 옵션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이어가는 목적이 강했고, 종합 매도 포지션을 커버하는 해치 포지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번에도 콜옵션은 그냥 해치 하방에 대한 반대 포지션에 대한 대응일 뿐, 실제로 그걸 다 날린다고 한들 하락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콜을 살리려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하게 된다면 하겠죠. 근데 굳이 무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한번 죽이고 한번 살리겠구나, 그게 지금까지 이어가던 거야,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내일 시장의 반응, 내일과 목요일 만기일 반응을 봐야 되겠죠. 아홉 번째,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롤오버와 야간 선물에서 거래됐던 것을 제외하고도 3월물 기준 6조 원에 해당하는 매도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사이즈를 고려할 때 외국인의 매도는 10조 원 이상으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은 아직도 충분해 보이고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매수로 가져왔던 게 기본 6조 캐파에서 넘어가가지고 13조 원까지 확대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12조 13조 원까지도 충분히 외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조차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원대 쭉 매도했던 것을 오늘 어디까지 매도했었죠? 2조 원 넘어서 매도했던 것을 이제 급격히 막판에 줄이고 끝나기도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시장 반등이 시작되려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밑에서 선물을 환매수 처리하며 최하단부를 장악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며, 이때 개인들의 롱 포지션 항복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열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등이 나왔던 대한민국 증시, 그랬던 만큼 조정에 대한 압력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월물 블록딜 콜매도와 풋매수가 외국인들이 누적된 게 많았죠. 그것도 외국인들이 만기 관리를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물에 더 많이 쌓여 있고, 6월 만기는 또 지방선거일 이후 일주일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6월달 만기 때 이제 더 큰 변동성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 위아래 출렁임이. 11번째, 아파트 매각 대금을 가지고 ETF를 사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과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 방향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터닝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또한 함부로 저점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라간 폭이 강한 만큼 흔들림도 거침이 없게 되겠죠. 수급의 전환 에너지를 봐야 하며 장중 파생반 및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24일에 제가 방송에서 소리친 적이 있었어요. 20년도에 6년 전 방송이에요. 6년 전 방송에 갑자기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 그때도 라이브 방송을 다 했었죠. 라이브 방송에서 이것 봐라, 급락 이후에 여기 지금 들어오네, 이거 장롱 밑에 동전 있나까지 살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롱 밑에 동전까지도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곧버스는 막 이제 끝났고, 곧버스의 열풍 끝났고, 7,000원 하던 곧버스 2,000원대 전망 드렸고요. 당시에 이거 지금 보아하니 1년 정도는 올라가겠는데, 곧버스 오늘은 이제 곧버스가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워낙 많이 내린 시점에서 가다 보니까 252670 보시면 그 당시가 이제 여기란 말이죠. 지금 상상도 못할 자리죠. 7,000원대였어요. 그 당시가 7,000원대.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고, 예전 유튜브 채널에 많이 그 내용이 많이 남아있죠. 곧버스 도망가야 된다고. 이걸 한 2,000원대 전망을 들었는데 실제로 1년 정도 뒤에 1년 정도 안에 2,000원을 찍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거 500원 밑으로 가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31원까지 찍었던 겁니다.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불리한 상품이죠. 단기적으로 스팟 포인트는 있어요. 지난주가 스팟 포인트였죠. 이런 스팟 포인트를 공략하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지점들, 이 타점들을 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다시 녹아요. 결국에는
반등했다 다시 녹습니다. 이거 횡보만 해도 다시 힘 빠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스팟 타점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고버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도 시장은 이거 그때부터 1년 상황 올라갈 수 있겠는데라고 전망을 말씀드렸던 그런 때였죠. 그때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올려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24년 7월 이후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과 현상에 따른 폭락 조짐 666이었죠. 그때 666 선물 외국인들이 6조 원을 다 채웠을 때 666 그냥 변화를 주는 과정과, 그 다음에 외국인 삼성전자 보유 비중,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 분석, 주식 선물 수급 분석이 있었죠. 개인들 레버리지 엄청 쓰는구나 해가지고 슈퍼개미 중심으로 들어왔던 삼성전자 주식 선물 털어내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고가했다가 그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결됐던 게 24년 8월 5일 폭락장으로 연결됐고, 이때 61.8% 정도의 반등이 나올 뿐 결국 저점을 더 둬야 한다는 전망까지도 연결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처럼, 자 당시 여기도 이렇게 618 반등이 나오는 정도, 여기서 다 대비 다 했고 618 반등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반복해서 나왔죠. 이런 것처럼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필요한 내용, 포착된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 전송해드리고 전달해드리고 텔레그램으로 전달해드리고 파생반 정혜원 중심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지점은 한번 생각해 두면 좋겠죠. 일단 기준 라인인 820선은 야간에 이미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도 이미 실제로 832까지 올라왔어요. 야간에 820 찍고 830이면 지금 819까지 찍었으니까 벌써 13포인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탈을 해버리면 820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탈을 못 지키면 그 이후 오늘 제한폭 걸렸다가 풀렸을 때 순간 찍었던 801포인트 전후, 즉 80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은 752, 그 다음은 이번 파동의 가장 핵심으로 추정되는 720선 부근에서 주목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걸 차트에다 놓고 보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 자리에요. 801은 요 자리고요. 피보나치 단기 618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갭자리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갭자리 752,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핵심적인 자리 여기가 718, 720, 717도 있는데 752 대략적으로 800, 801, 그 다음에 820. 근데 지금 820을 야간에 찍고 지금 쭉 올라와서 834까지 갔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야간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장중에 언급드렸던 자리죠. 제한폭 걸렸을 때 순간 찍은 801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V턴 효과를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원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실제로 10계약밖에 안 됐어요. 여기. 그런데 실제 영향 거의 없지만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와, 이것 봐라, 밑골이 엄청 달았네. 가만 보니 여기서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효과는 지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미 야간에서 찍은 게 단기 저점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깨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위에서 다뤘던 모든 하락 전쟁 리스크에 대한 압박은 820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 리스크는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어디서 찍고 터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첫 번째 중요한 자리가 찍혔다라는 겁니다. 단 V코스피를 보면 옵션 시장은 오늘 종가인 859.6을 기준으로 3월 만기까지 남은 7거래일 동안 상단 950, 하단 769 정도의 진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V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은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0.2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선물로만 놓고 보면은 앞으로 남은 7거래일 동안에 V코스피의 정의대로 살펴보면은 상단 950, 자 여기 한 950, 하단 769,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 되겠죠? 769. 이 정도를 지금 7거래일 동안에 옵션 시장은 진폭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밀렸다가 온다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요 안에서 끝날 확률을 지금 높게 보고 있다는, 이 범위 자체도 넓지만 7거래일 동안 요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는 성질도 있을 겁니다. 물론 V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진동을 발생시킨다면 거기서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매일마다 업데이트 시에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V코스피 지수가 밑으로 크게 쏟아지면 이제 진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됩니다. V코스피가 만기를 앞두고 4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면 시장은 진정되며 반등을 제대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불안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사실 에타금 추이만 보면은 이 불안감만 잠재울 수 있으면은 또 고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1000포인트대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키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 시장이 우려했던 게 너무 과도한 우려였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돌리는 거죠. 예. 월물 옵션의 등합은 오늘 68.15로 남은 7거래일 동안에 녹여야 할 프리가 너무 커서 앞으로도 하루하루 반등이 나와도 50포인트대 이상, 하락이 나와도 50포인트대 이상, 아니면 장중에 출렁여도 그 진폭이 50포인트대 이상 의 진폭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7거래일 중에 2, 3일 정도는 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즉 초고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시기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13번째,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론상 최대 변동률은 위클리 875풋에서 당일 최저점 대비 390배 상승이 결제된 겁니다. 0.04짜리가 오늘 저점 0.04짜리가 15포인트대 이상에서 결제가 된 옵션이죠. 변동이 빠르고 크다는 것은 내공을 갖춘 파생인들에게 절대적인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섣부른 매매를 반복하고 감정에 휘둘리다가는 하루 안에 모든 자금이 녹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에서 887.5 위클리 풋옵션을 비롯한 많은 위클리 옵션에서 주문 거부가 나타나면서 원하는 거래를 하지 못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항상 청산 시도, 즉 클릭해서 로그 기록을 남기고 카메라를 켜서 녹화를 해서 내가 언제 뭘 하려고 했는지 날짜와 시간 정확히 말씀하면서 녹화를 해야 됩니다.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토대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에 민원을 신청해야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사 객장엔 쉽게 수익을 낼 줄 알고 접근한 수많은 개인 자금들이 매일마다 넘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지속될 때에는 이러한 유동성들이 연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겠지만, 본격적으로 털어내기 위해 시장이 움직일 때에는 거침없이 밀어버립니다.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오버나잇 없이 장중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목표한 수익금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이 정도 진폭에서는 얼마든지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길 수 있는 구간에서 이길 수 있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은 이러한 고변동성 장세에 맞춰 선물 1계약을 거래하려면 3,600만 원이 넘는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억으로도 3계약을 거래하지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미니 선물 또한 2천만 원으로 3계약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고진폭 리스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철저히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주식의 경우도 현금 확보를 미리 해둔 자금은 최대한 참아서 가장 결정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못 쓰고 차라리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어설픈 중간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겁니다. 물론 전쟁 리스크는 단기 이슈인 적이 많습니다만,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타이밍이 어긋난 경우에는 매크로가 발생하면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하락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단기에 끝나겠지라고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단기가 하루 이틀일지, 1주, 2주일지, 한두 달일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특히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위협은 실제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대형주들 위주로 급속히 투매가 나오는 모습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까지도 굉장히 크게 밀렸었죠. 만약 이번에 전쟁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되며 짧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시장의 믿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응 범위를 더 키워내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7% 정도 내려가면은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좀 대기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반등을 강하게 준다면은 야 7% 별거 아니야 그냥 받으면 돼, 10% 별거 아니야 받으면 돼, 이렇게 대응 범위가 심리적으로 좀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오늘 60포인트지만 나중에는 70에서 100포인트까지도 넘보는 하루 변동성이 출현할지도 모릅니다. 이때에는 AI발, 기업 신용 리스크, 그리고 금융권 신용 리스크 등이 터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바탕 물갈이를 한 뒤에 다시 시장은 고가를 벗겨내며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1-2,000포인트대에서 2만 포인트대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변동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나스닥과 구분을 해야 하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의 중간 과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타점은 충분히 시장이 정돈될 때를 보면서 하루하루 장중 대응을 저와 같이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파생반, 정규반, 주식반도 마찬가지. 근데 파생반이 메인이다 보니까 파생반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지죠. 파생반을 통해서 장중 대응. 제가 파생반은 이제 제 장중의 생각을 구독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 생각을 이제 텔레그램에 적어 드리니까 그걸 구독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와 계신 거고,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하루하루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 만기 이거 했던 거 장중했던 거 넘어가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 추정치는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약 300억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이죠. 3일 동안 목요일에 들어왔던 콜옵션 945에 대해 945콜 942.5 콜옵션 170억을 전액 손실 처리됐고요. 개인들은 90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수익 다 잡히면서 340억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략적인 추정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릴레이 계속 보여줬고 865와 867.5 왕고 콜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자까지 보면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리뷰를 마쳤는데 좀 길어졌나요? 네. 목이 아프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